안녕하십니까? 자, 11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장, 그 다음에 11장에 걸쳐서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해볼 건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갖다가, 자, 하나의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가지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러한 것이 어떻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감으로써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장 마지막 내용으로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는 거를 하나 담아놨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자, 프로그램의 형식은 그래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하면, 자, 클라이언트 대 클라이언트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위냐 바위냐 혹은 그러한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자, 이긴 사람한테는 당신이 이겼습니다, 진 사람에게는 당신이 졌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예제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스 코드가 그래도 지금까지 본 예제에 비해서는 조금 길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거는 무슨 일을 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왜 호출을 하고요, 이렇게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프로그램을 어떠한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형태로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보셨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시면은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총 크게 나눠 보면은, 자, 이렇게 총 6단계에 걸쳐서 가위바위보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그림을 가지고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클라이언트와,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서버예요. 자,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고 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주고받는다는 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클라이언트가 가위냐 바위냐 보냐 그거를 갖다가 전송을 해줘요, 서버에게. 그럼 서버는 그걸 받아가지고, 자, 서버도 서버 콘솔로부터 하나를 입력받습니다. 가위냐 바위냐 보냐 입력해줘야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자, 그럼 이제 둘이서 비교를 하겠죠. 자, 비교 결과 서버가 이겼으면 서버 콘솔에다가는 당신이 이겼습니다라는 메시지 찍어주고요. 자, 클라이언트에게는 당신이 졌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또 이제 당신이 졌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콘솔에다 출력해주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실행 결과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자,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 제가 단계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제가 서버 영역에서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더 생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자, 부모 프로세스는 어떤 용도로 지금 제가 사용을 할 거냐면, 자, 서버도 가위냐 바위냐 보냐 하나 입력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는 왜 생성을 했냐면은, 자,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자, 이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에 의한, 자, 일단 연결이 생성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전송해주는 어떠한 데이터를 갖다가 수신을 하기 위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일단 부모 프로세스는 어떠한 정보를 갖게 되냐면은, 자, 우리가 서버 콘솔로부터 입력받은 하나의 데이터를 지니고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클라이언트가 전송해준 어떠한 선택된 데이터, 가위냐 바위냐 보냐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즉 서버 콘솔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와 자식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즉 클라이언트가 전송해준 선택한 데이터를 갖다가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개의 독립된 프로세스가 서로 각각 데이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식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부모 프로세스에게 전달을 해주거나, 혹은 부모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자식 프로세스로 전달을 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야지만이 어떤 프로그램의 흐름이 맞아떨어질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만 여러분들 개념을 가지시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포크 함수를 통한 프로세스 생성이 먼저입니까? 파이프 생성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파이프 생성이 먼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파이프 생성을 먼저 해줍니다. 자, 이걸 왜 먼저 해주냐면은 자식 프로세스와 부모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생성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보시면은, 자, 파이프를 여기서 그림에서도 보면 지금 생성이 되고 있죠? 자, 파이프를 몇 개 생성해주고 있냐면, 2개 생성해주고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식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가 전송해준 데이터를 부모 프로세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죠? 자, 그다음에 부모 프로세스는 그럼 데이터를 비교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에 대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또다시 전송을 해주기 위해서 자식 프로세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된다. 따라서 파이프를 몇 개? 2개 생성해야 된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2개의 파이프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있어요. 자, 무작정 생성하는 게 아니죠. 물론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에 의해서, 자, 연결 요청에 의해서 소켓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켓에 대한 파일 디스크립터를 전달하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식 프로세스는, 자, 모든 것을 다 복사해 오죠. 부모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복사해 옵니다. 자, 파이프를 조작할 수 있는 파이프의 파일 디스크립터까지 다 복사해 오죠. 자, 그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게 3단계예요. 더불어 클라이언트의 데이터가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서버도 역시 데이터를 입력을 받죠. 자, 서버 콘솔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비교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자식 프로세스가 파이프를 이용해서 부모 프로세스에게 데이터 전송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4단계 일어나야 될 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 프로세스는 뭐예요? 서버 콘솔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 자식 프로세스가 전송해준 데이터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승자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누가 이겼는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주면 됩니까? 그렇죠.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이겼는지 졌는지를 갖다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려면 자식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프로세스 생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다중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버 프로그래밍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셀렉트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멀티플렉싱 기반의 서버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들은 개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시간까지 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멀티프로세스 기반의 서버 구현 방식이 조금 어색하다라고 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먼저 공부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